우리 애는 착하고 똑똑해서 걱정 없어. 그래도 자식 하나는 잘 키웠다는 소리 듣지.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그 아이 키운 게 가장 큰 보람이야.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자랑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이 잘 된다는 건 곧 부모 인생의 성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모든 걸 걸고 그 아이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세월이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자부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이제 혼자 살기로 했어. 아이가랑 따로 살기로 했어. 이해해줘. 그 순간 부모는 얼어붙습니다. 그동안 뒷바라지해온 시간, 그 아이를 위해 참고 버틴 노력, 밤잠 못 자고 울며 키운 기억들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꿈이고 자랑이었지만 막상 그렇게 키운 자식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서 부모와 상의도 없이 결과만 통보할 때 그 배신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식이 이혼을 선택한 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소식을 사실 전달처럼 받아들여야 하고 심지어는 그로 인한 손자 손녀의 양육, 금전적 지원, 감정적 후폭풍까지 모두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 인생의 마지막 10년, 20년은 자식의 이혼 이후 삶을 뒷수습하는데 소모되고 맙니다. 결국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라는 허무함과 이게 내가 바란 결과였나라는 후회만이 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한 자식이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용기 내어 정리했을 뿐이라 말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너무도 큽니다. 마음의 충격은 물론이고 가족관계의 재편, 주변의 시선, 감정적인 소외, 그리고 때로는 육아와 경제적 지원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괴로운 건 그동안 자식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참고 버텼던 자신에게 단 한마디 사전 상의도 없이 통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부모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이 아이 인생에서 조언자도 보호자도 아닌 그저 지원자였구나.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이혼이라는 사건을 넘어서 왜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쳐 키운 부모가 이토록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지, 왜 부모의 인생이 자식의 선택 하나에 무너지게 되는지를 돌아보려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온 부모의 삶, 그리고 그 결과로 남겨진 깊은 허탈감과 고통.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아이를 잘 키운 줄 알았는데 이럴 거면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됐던 건가? 이 질문은 많은 시니어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자식의 선택 하나가 부모 인생까지 흔들리게 되는가? 자식을 위한 헌신은 어디까지가 건강한가?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가족관계의 변화, 헌신의 경계, 인생의 균형을 다시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다가 뜻하지 않은 통보를 받은 부모들의 이야기, 그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충격과 후회, 그리고 배움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 합니다. 통보는 사실일 뿐, 감정은 부모가 감당해야 한다. 이혼했어. 그냥 알아두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부모 인생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떤 부모는 충격으로 눈물조차 안 나오고 어떤 부모는 괜찮은 척하며 밤마다 베개를 적십니다. 문제는 자식에게는 단순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부모에게는 감정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이라는 점입니다. 친척들 눈치, 주변의 시선, 가족들의 반응까지 모든 감정적 부담은 부모가 떠안게 됩니다. 자식의 문제인데 세상은 부모가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지가 통하지 않는 현실. 많은 부모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혼은 내 선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하지만 실제 현실은 다릅니다. 이혼한 자식은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오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손주까지 함께 오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생활비, 육아, 주거, 감정적 지원까지 모든 부담이 부모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자식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희생자가 됩니다. 손주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의 무게. 이혼 후 자식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아이, 즉 손주까지 함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일을 핑계 삼고 손주는 정서적 혼란 속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합니다. 그 모든 정서를 부모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체력도 한계에 이르고 그 아이의 부모 자식의 갈등까지 중재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던 부모의 인생은 다시 재앙육기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정서적 거리보다 경제적 거리에서 더 무너진다. 자식이 돌아왔을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이혼한 자식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거 비용, 아이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부모는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을 꺼내게 됩니다. 한 번만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시작된 지원은 두 번, 세 번 반복되며 끝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은 바닥나고 이제는 본인의 삶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자식의 문제로 부모의 경제 기반까지 무너지는 경우 실제로 매우 흔합니다.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쪽 부모는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하고 받아들이지만 다른 한쪽은 왜 우리까지 다시 고생해야 하냐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가 노년에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인해 부모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자식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는 심리.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웠나? 그때 결혼 반대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기대를 걸었나?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의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책은 깊은 후회로 이어지고 결국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미 독립적인 어른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여전히 가해자가 된 피해자처럼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부모니까라는 말이 부모를 무너뜨린다. 자식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부모잖아요. 부모는 그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감내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은 결국 부모 자신을 무너뜨리고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처럼 자식의 이혼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자식의 개인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노후, 부부관계, 건강, 경제, 감정,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부모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자식을 위한 헌신은 어디까지가 옳은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회복할 수는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금까지 수많은 부모들이 겪은 경험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사랑하는 존재에게 실망하거나 그 사랑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그 아이 하나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던 인생. 그 결과가 엄마 나 이혼했어라는 말 한마디였다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가 잘못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부모로서의 역할은 이미 충분히 해낸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리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부모니까라는 말에 스스로를 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부모는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사람입니다. 자식이 성인이라면 그 인생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도 그들의 몫입니다. 부모가 그 선택의 결과까지 모두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관계에도 거리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은 나누되 책임은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모두 건강한 방법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의 보호자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조언자 의지가 되는 뿌리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부모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노후의 삶은 나 자신을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은 존재하는가?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거나 자식에게 인정받는 삶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한 삶,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하루의 중심을 내가 결정하고 내 기분, 내 건강, 내 행복을 먼저 챙기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며 그 모습이 자식에게도 큰 울림과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상처가 아닌 배움으로 남기세요. 자식의 이혼 통보는 부모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후회로만 남기지 말고 앞으로의 인생을 위한 교훈과 깨달음으로 남기십시오. 이제는 지나간 선택보다 앞으로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중과 균형 위에 놓일 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당신을 위한 인생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